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볼 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입주 물량 많이 보잖아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면 좀 입주 물량만 보면 폭망이라고 해놨어요. 좀 자극적으로 했는데 진짜 어떻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접 검증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 물량과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기 좋은 사이트가 부동산 지인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부동산 지인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좋은 게 이렇게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표하면 일단 서울부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여기 부동산 지인 지역 분석 서울 들어와서요. 입주 물량이라고 찍어요. 수요와 입주. 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지표에서 시장 강도는 일단 뺍니다. 헷갈리니까. 네. 그리고 전세도 뭐 빼면 좋아요. 우선은. 자,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매매 차트예요. 매매 시세 차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자, 요게 뭐냐면 이제 매매 차트다. 요 파란색이.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적정 수요 차트예요. 그래서 적정 수요보다 요게 입주 물량이 작은 거죠. 네. 여기는 입주 물량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적정 수요는 이제 뭐 부동산 지인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지인 관련자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인구수 곱하기 0.005 그거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좀 구한 거고요. 아니면 주택 신축수와 멸실수를 따져서 인구수랑 같이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빨간색은 이제 적정수다. 근데 조금씩 감소하죠. 네. 서울시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씩 감소하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요때 있죠, 요때 이걸 그대로 좀 조금 이렇게 다 본다면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네. 2012, 13, 뭐 11년 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가격이 빠졌어요. 그리고 2019, 20, 21, 22 공급 물량이 조금 오버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급상승했네요. 급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입주 물량이 작을 때는 가격이 빠졌고 입주 물량이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급상승했다. 그래서 입주 물량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안 맞죠. 네네. 우리는 수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공급량이 부족하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면 서울만 안 맞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부산을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해요. 네, 저는 이거를 개별적으로 계속 해봐야 된다고 봐요. 다른 지역들. 네, 그래서 17개 시도를 다 해봤는데 이게 네. 맞다면 맞는 법칙인데 안 맞다면 안 맞는 법칙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부산을 볼게요. 부산은 2013년 이후로 이제 12년부터 적정 물량이 오다가 네. 13년부터 이제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10년간 넘게 10년간 많았어요. 항상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랐다가 뭐 또 내렸던 다시 그런 좀 것도 내렸다가 있지만은, 예. 또 오르고.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을 때 오히려 올랐죠. 부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 10년간 많았을 때 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공급 물량만 보고 내가 뭔가 답을 찾기는 조금 힘들다. 그럼 일단 서울도 조금 안 맞고 부산도 좀 안 맞았죠. 네. 대구 볼까요? 대구에 들어가서 이제 공급 물량 한번 봅시다. 차트. 대구에서 자, 차트에서 여기 수요 입주, 그다음에 요것도 시장 강도 지우고, 대구도 보시면 여기 공급량이 작았어. 네. 요때 이제 작은 시절에 시세가 오른 거는 이해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때 많았어. 네. 떨어지죠.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꿈틀꿈틀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때부터 많아요. 근데 더 올라가요. 요때도 좀 더 오르다가 정말 요때 많아지죠. 네, 현재죠, 현재. 예, 예. 그게 이제 현재 맞죠. 23, 24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빨리 반응해서 이제 요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보면 한 60% 정도 맞는 느낌. 얼추 좀 다른 지역 대비 우리 아까 네. 서울, 부산보다는 얼추 좀 많네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분양이 되는 거는 3년 전에 이제 보통 대략 2년 반에서 3년 반 그렇죠. 이전에 선분양을 하면 그때 분양이 오기 때문에 그 신호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대구는 얼쭉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때 보면 또 안 맞는 것 같다. 2020년은 물량이 좀 더 많은데 올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인천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인천을 가서 수요 입주. 이거 사실 개인이 하면 몇 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설명하면서 봐야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때 보시면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오고, 적정 수준 오니까 오르는 것 같잖아요. 네네. 조금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요때부터는 요때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일 때 상승률과 요때 입주 물량이 많죠. 네. 이게 3년 전, 2년 반에서 3년 전 하면 더 이전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이 올랐죠. 네. 어쨌든 입주 물량이 인천도 항상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인천도 입주 물량은 항상 많았다. 네, 최근 대폭발 입주를 했죠.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한평 많았다. 이제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를 이렇게 가보면, 자, 접속하시는 분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와 입주를 보면 광주는 어떨까? 광주는 어떨까? 광주는 여기 입주 물량 많을 때 사실 광주는요 계속 올랐어요. 지표만 보면 네. 여기는 뭐 그냥 하락 상승 없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꾸준한 차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정상 차트의 모습이고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이빨 빠진 많았다가 작았다가 많았다가 작았다가 뭐 이렇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쌓인 요때 한 해 정도 작고 많고 요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항상 많았다. 항상 많았습니다. 10년간은. 네, 사실 항상 많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한번 봅시다. 야, 주요 광역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요 광역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계속 자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더 유의미한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네.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때 입주 물량이 좀 작고 요때 좀 많죠. 한 해가 폭발적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년간은 입주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대전 아시지만 요때 진짜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요때 뭐가 있었냐면 세종시 입주가 있었거든요. 대전이 그렇네요. 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네. 또 세종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뒷심 받기 시작해서 쫙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대전 직접 입주 물량을 보면 또 조금 뭔가 그냥 꾸준히 그냥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네. 예. 입주 물량이 작은 것 대비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네. 광주는 오히려 많았는데 더 올랐고 여기는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좀 덜 오르다가 대전의 입주 물량을 쭉 보면 근 뭐 한 10년, 10몇 년간 보면 그냥 꾸준하게 적정 상태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그 기간 대비 사실 시세에도 적정인 대비 많이 안 올랐어요. 다른 네. 지역 보면 뭐 올랐던 시기도 있고 내렸던 시기도 있는데 얘는 그냥 뭐랄까 좀 눌러져 있는 느낌. 네. 그냥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누른 느낌. 이게 세종시의 영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울산. 네, 울산 한번 봅시다. 자, 울산을 보면 울산도 주요 지표. 네, 울산의 주요 지표에서 수요 수요와 입주. 공급. 예. 울산은 울산은 요때 입주 물량이 좀 없죠. 네. 2011, 12 좀 없을 때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2013년 물량 많은데 올라요. 그 다음에 14년 물량이 대폭 많습니다. 연별 수요량이 6천인데 11,000이면 진짜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대폭 많을 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없는 요 구간 16년 구간이 또 떨어집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17년부터는 물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에 맞게끔 또 떨어집니다. 네. 요 앞부분은 좀 입주 물량과 안 맞고 뒷부분은 또 좀 맞아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적어지니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입주 물량과 맞는 거, 안 맞고 오히려 뒷부분은 보면 입주 물량과 오히려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시세가
그 특정 지역에서 시세가 올랐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 요 단편적인 보면 울산은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이런저런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뭐 택지 개발이라든지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런 거를 뭐를 배제하고 이것만 보면 울산은 맞았을 때도 있고 안 맞았을 때도 있고 네. 이거 참 신기하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종시 한번 볼게요. 아 세종시. 이제 참고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 네. 여기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안 좋다라고 했던 적도 있던. 뭐 여기는 그런 항상 많을 곳이었는데,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꾸준하게 올랐고요. 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19년도? 이제 21년도 되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그냥 세종시가 불패처럼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 한계 지표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시, 작은 시별로 보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에 가서 하남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말 위치도 좋은 그렇죠. 대표적인 도시고 이런데 이제 서울로 편입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죠? 그렇죠. 일부는 공이 전화번호 쓰기도 하고 네. 이런데 하남시도 보면요. 입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적정 수요 대비는 네. 정말 많은데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진짜 많이 올랐죠. 그렇네요. 예, 한때는 광명한테 밀렸다가 이제 뭐 따라잡기도 하고 막 이랬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입주 물량이 50%가 아니라 더 이하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그냥 약간 거달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가면 폭망하겠다. 그렇죠. 입주 물량 작으면 들어가고 입주 물량 많으면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폭망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입주 물량 아니고도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 지역에 입주 물량이 있느냐. 외곽지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사람들이 수요가 작을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량이 좀 이제 쌓이는 속도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중심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뭐 대구의 수성구 네. 이런 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줄 섰죠. 줄 섰죠. 그게 이제 대학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 뭐 아기곰님 표현인데 네. 서울대에서 정원을 모집하면 네. 서울대가 막 그 미달이 나는 게 아니라 뭐 연고대 갈 사람이 서울 가고 그럼 연고대가 미달되는 게 아니라 인서울에서 연고대로 가고 그래서 지방 사람이 또 서울로 가다 보니까 정원은 서울에서 더 뽑지만 미달은 지방에서 난다. 이것처럼 아파트도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 이것도 중요 지표인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지표를 보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거라서 네. 이제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이제 여기서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건설사가 공급하는 공급 물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반쪽짜리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절반의 공급이 뭐가 있냐면 매도자가 파는 매도 공급이 있어요. 매도 물량. 이게 어떨 때는 비슷비슷할 정도로 네. 힘이 세고 어떨 때는 또 매도 물량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서울 한번 또 예시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보는 걸 사실은 더 좋아해요. 신규 공급 물량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매도 물량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 입주에 보면 2019년 때 공급량이 서울 기준으로 많을 때가 5만 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5만 채 정도가 되죠. 공급량이 좀 있을 때. 네. 근데 그러면 그 주택 매물로 나오는 매물량을 보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매물량이 볼 수 있겠죠. 시도별에 와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리치고에 와서요. 시도별 분석에 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매물량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밑에 회색깔 있죠. 이게 매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8만 개 정도 되죠. 현재. 합쳐가지고. 많이 쌓여서 지금 쌓여있는 매물량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량이 한 8만 개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 입주 물량이 한 5만 개 정도 된다. 그러면 나온 거 합치면 사실 이거를 매매 물량도 어떻게 보면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향후에 있을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매물이 쌓여 있는 이 매물량도 8만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물론 이제 분양권도 좀 포함이 될 거니까 네. 뭐 그거 감안하면
꽤 물량이 많죠. 매도 물량도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 되다시피 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입주 물량이 작아도 매매 물량이 많으면 공급량이 많은 게 되고. 그렇죠. 예. 입주 공급량은 많지만 매물량이 작아서 이거를 빨리 수요가 되면 공급량이 적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건설사가 분양하는 입주 물량도 봐야 되지만 네. 주택자가 파는 이제 매매 물량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더 꼼꼼하게 또 임대 물량도 같이 보면 좋죠. 임대 물량까지. 전세가 너무 많이 싸면 내가 굳이 매매 안 하고 전세로 가는 수요가 또 나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사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매물량도 같이 보자. 이게 이제 공급량 중에 또 하나죠. 단순하게 수요와 입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축 공급되는 입주 물량만 봤는데 기존에 있는 매물량까지 봐야 되고 거기서 또 임대 물량까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점점 어렵지만 네. 나중에는 이거를 보면 쉬워진다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요가. 그건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거는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에 내도록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 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